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안정적인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과열되었다 싶으면 거품 살짝 빼고 또 가고, 거품 또 빼고 또 가고, 예상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99%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더기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유리할 수 있겠죠. 블랙록 같은. 그래서 신청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더니 결국은 아예 광고를 만들어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벌써 승인도 아직 안 났는데 ETF 광고를 시작하고 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크립토가 아니다. 고정 인컴도 크립토가 아니다. 귀금속은 역시 크립토가 아니다. 자, 당신의 비트코인 투자, 크립토 전문 회사인 해시덱스와 함께 하세요. 이러한 광고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야, 비트코인 이거 승인 되나 보다. 되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돈 내가면서 광고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은 대세고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 요구를 거스리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혁신을 좋아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은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택시는 우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텔은 에어비앤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점은 아마존을 좋아하지 않고 영화관은 넷플릭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정규 근무 시간은 원격 작업, 재택근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혁신을 항상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혁신이 일다 보면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기득권 세력이겠죠. 기득권 세력의 대표 은행. 은행은 비트코인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본인들의 위치를 위협하기 때문인데. 자, 이 은행들이 그렇다면 좋아하지 않는 걸로 끝낼까요? 공격을 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워런이 감시 법안을 내어놨습니다. 반암호화폐 법안. 그런데 이 법안이 큰 은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런과 함께 이 반암호화폐 법안을 공동 발의한 로저 마샬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본인이 이 반암호화폐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들에게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해버립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된다라고까지 발언을 했는데 그러한 은행들이 모여서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감시하고 금지하자라는 엘리자베스 워런. 엘리자베스 워런은 아직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 테러 자금으로 사용되고 또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코인을 사용하니까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 작년에 청문회에서 체인알리시스의 CEO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하루에 움직이는 돈만 수조 달러입니다. 그걸 비트코인으로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트코인 전체 시총이 1조 달러도 안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1조 달러치 비트코인을 사서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한다? 사다가 1조 달러가 10조, 100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테러 자금에 사용된다는 비트코인. 이건 지난달에 또 전문가가 나와서 수치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통해서 사용된 이 비중이 1%도 안 되는데 달러를 통해서 입금을 하고 보내지고 그걸로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논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 청문회에서 이 사람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할 말 없으니까 갑자기 화제를 딴 데로 돌리다가 갑자기 이제 나와서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막무가내 주장인 거죠.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인데, 이 테러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자금을 보내요. 그럼 이게 딱 블록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이리저리 돌려서 섞은 다음에 이걸 하면 되지. 섞어서 퍼뜨린 다음에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기를 산다든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려면 이 퍼져 있는 자금이
결국은 한 군데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걸 흩어놓고 돌리고 돌려서 가져와도 결국은 모인다. 그래서 이걸 뭐 하나하나 직접 추적할 필요도 없이 모든 걸 사람이 이걸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다 짜서 결국은 어디엔가는 만나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덜미가 잡힙니다. 물론 몇천 개를 따로 달러로 현금화한 다음에 그걸 들고 와서 무기를 사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테러를 지원하는 코인, 이건 정말 한심한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암호화폐 수장 엘리자베스 워렌의 따까리가 있죠.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게리 겐슬러. 그런데 게리 겐슬러는 참 사람이 착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높이 사줘야 됩니다. 본인이 맡은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려는 노력, 주위의 조롱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충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해요. 일단 박수 한번 보내야죠. 미워도 잘한 건 잘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올 초에 제가 엘리자베스 워렌과 게리 겐슬러가 짝짝꿍이 되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다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bombshell report tonight about how Elizabeth Warren, Senator Elizabeth Warren, and her office coordinated testimony with the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ahead of a Senate hearing, obtained emails from Warren's office to the office of Chairman Gary Gensler 2 days before his Senate testimony back in September of 2021. The email from Warren's economic policy advisor includes a list of questions. Get this, a list of questions that Senator Warren planned to ask, along with suggested answers for the chairman of the SEC. The advisor also wrote, quote, "Let me know if you're okay with the questions as currently written." 2 days later, she sent a follow-up, quote, "Let me know if it's looking like the chair has any issue with the framing of the questions. Definitely don't want to put him in a tough spot." Chair Gensler, advocates say crypto markets are all about financial inclusion. 그리고는 당일날 정확하게 대본에 써있는 그대로 질문을 합니다. 겐슬러는 당연히 매끄럽게 대답을 했겠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돼? 이 겐슬러가 곤란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질문할까? 오케이?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행 연습을 한 다음에 이 청문회에 나섰다. 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대본을 읽어 나가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과 게리 겐슬러 짝짝꿍 콤비가 기가 막힙니다. 자, 어쨌든 이 게리 겐슬러의 임무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게리 겐슬러의 최종 목표는 어디일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게리 겐슬러를 만나러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복현 금감 원장. 내년 1월 미 SEC 간다. 가상자산 관리 감독 논의할 듯. 1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면담 예정. 게리 겐슬러랑 마주대고 면담을 하려고 미국에 간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국경이 없는 가상자산은 각국의 규제 공조가 중요한 만큼 미국 SEC를 방문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자, 겐슬러와 논의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 경험이 많지 않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자, 가상자산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자산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등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하지만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제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마련하려고 이분이 미국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SEC를 방문해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다. 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방법을 엿본 뒤 금감원의 역할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엿보려고 오는 겁니다. 엿보려고. 깜짝이야. 저는 또 SEC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런 줄 알고 제가 갑자기 땀이 났는데 여기 보니까
미국의 SEC의 관리 감독의 방법을 엿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부디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좋은 결정을, 발전적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SEC가 대부분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연기합니다. 5월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날짜가 5월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월, 이더리움은 5월. 이렇게 예상이 현재는 되고 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레저 지갑에 해킹이 있었다. 지갑 자체에 대한 해킹이 아니고 탭에 연결하는 부분에 해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저 측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전액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FTX 피해 보상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FTX는 채무자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FTX의 피해 보상 채권에 대한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4%에서 69%. FTX 피해자분들께는 긍정적인 소식이긴 합니다. 물론 코인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옛날 그 코인 그대로 받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안타깝게 파산 신청을 했을 당시 그 기준으로 달러 그 금액에 대한 2%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예상 범위 안에서 긍정적인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제도화적인 과정도 지금은 아직도 여러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내년 대선과 맞물리면서 결정돼야 할 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명확성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